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과 불안을 느끼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역사의 흐름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로 인해 달라지고 나아갔음을 상기시켜 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뜻을 세우고 마음을 한데 모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가기 마련이고 어두운 밤도 결국 아침으로 이어지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에이미 후지타, Wishes. I looked in the sky and there I saw a star shining so bright above. I closed my eyes and wished upon a star that I will find true love. Someone who needed me. Someone to share my life, for love that will be true. I will wait forever. So no matter how long it may be, I will be waiting. One star brighter than the others, two hearts beating for each other. I believe wishes really come true. Love at first sight, I knew it from the moment when you said hello. I hoped you felt it too, but we were both so shy. How was I to know? When you reached for my hand, I knew you were the one. We laughed and talked for hours, like I had known you forever. Like a dream or something from a book, true love has found me. One star brighter than the others, two hearts beating for each other. Now I see wishes really come true. You just have to dream. Nothing's as bad as it seems to be. Believe me, someone's waiting for you to try. There in the sky, one star brighter than the others, two hearts
에스파르타의 위시스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고요. 저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네. 늘 주중의 끝인 금요일, 그것도 맨 마지막 방송 시간대에 만나 뵙다가 주중 한가운데인 수요일, 그것도 나름 프라임 시간대에 인사를 드리니까 뭐랄까 목포 유달산 아래서 가락 좀 뽑던 무지랭이 정년이가 매랑 국곡단에 입성한 느낌 이랄까요. 원래 TV를 거의 안 보는 편인데 간만에 재밌게 본 드라마여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였고요. 또 삼천포 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14번째 이야기고요. 음악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세계의 디바라고 불리우는 오페라의 전설, 바로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단순히 뛰어난 성악가가 아닌 오페라를 예술의 경지에, 예술의 정점으로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마리아 칼라스의 화려했던 삶과 예술, 또 그 뒤에 가려진 그녀의 고독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14번째 이야기 음악편 세계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풀치님들은 혹시 오페라 좋아하실까요? 뮤지컬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접하다 보니까 꽤 매력적인 장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페라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가 그 벨칸토 오페라의 최고작이라고 꼽히는 벨리니 오페라의 노르마 중에서 대표 아리아인 이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이라는 곡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벨칸토란 이탈리어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19세기 이태리 오페라에 쓰였던 기교적 창법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악기처럼 최대 한도로 활용하고 제어하는 유연하면서도 화려한 기교를 요하는 이태리 정통과 창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아름다운 곡인데 특히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로 듣는 카스타 디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환상, 그 잡채였답니다. 이 곡의 작곡가인 벨리니는 34세의 그 짧은 생애 동안 목류병의 여인, 청교도 등 10여 편의 오페라를 작곡했고 또 노르마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벨칸토 오페라의 정수로 꼽히는 오페라인데요.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걸작이지만 기교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1831년 초연 이후 거의 무대에 올려지지 않았던 작품이라고 해요. 이 마리아 칼라스가 1948년 11월 30일 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노르마 역을 처음으로 연기했다고 하는데 당시 평생의 스승이었던 세라핀의 지휘 아래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탕에 빠졌다고 합니다. 선율은 아름답고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폭넓은 음역과 그 강력한 발성으로 노래해야 하는 어려운 곡인데다가 이 기가 막힌 곡을 가장 리얼하게 부른 소화해낸 가수가 바로 이 마리아 칼라스였다고 하죠. 1923년 뉴욕에서 그리스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이 마리아 칼라스는 어린 시절부터 순탄치가 않았어요. 유년 시절부터 그 삶이. 이제 부모님의 불화로 가족은 미국과 그리스 사이를 오가면서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냈고 또 그 속에서도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이제 일찍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 알려지기로 아버지는 뭐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머니가 성악가가 꿈이었다고 해요. 칼라스 어머니가. 한데 본인이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하자 이제 딸인 좀 재능이 보이는 우리 칼라스에게 엄청 많은 기대와 또 뭐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 아이가 뭐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살려주는 차원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면 참 이게 바람직한데 이 그 칼라스의 엄마는 이게 굉장히 강압적이었다고 해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칼라스가 회고하기를 부모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통제하래. 부모의 통제권 아래 휘둘러서는 안 된다. 그게 아이의 평생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천진난만하게 마음껏 뛰놀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그 순수한 나이대의 그 꿈을 좀 아이에게 맡기고 그대로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정도로만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어머니는 이게 이제 너무 그 도를 지나친 거죠. 이렇게 어머니의 강압적인 성악 교육 아래 자란 칼라스는 13세 때 그리스로 돌아가서 그 아테네 국립음악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이후 이탈리아로 건너가 성악가로서의 꿈을 키워오던 중 19세 때 오페라 토스카의 토스카 역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합니다. 이후 24세 때 라 지오콘다에서의 연기로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이를 계기로 그녀의 이름은 점차 오페라 세계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죠. 마리아 칼라스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 진 씨가 홀딱 반한 바로 그 곡 카스타 디파 듣고 와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 카스타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그 14번째 이야기 음악편 세계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도슨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얼마나 노르마를 잘 소화시켰으면 노르마가 마리아 칼라스의 오페라라고까지 불렸을지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그 최고 고음역대 그 부분을 듣는데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이렇게 그 노래로 듣는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너튜브에 가면 당시 공연 실황이 동영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공연 실황을 같이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 정말 그 감동이 배가 될 것 같아요. 이 표정 연기나 이 몸짓, 정말 연기하는 모습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반한 우리 마리아 칼라스인데요. 이 곡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방금 진희 씨가 말씀드린 그 카덴자 그러니까 악보 없이 자신의 기량을 이제 마음껏 발휘하는 그 부분에서 중음역의 F에서 포르테의 고음 C까지 칼라스는 그대로 원음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이 아테나의 국립음악원 시절에서부터도 그랬지만 항상 그 학교에서도 제일 먼저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제일 늦게 하교하는 그 학생 중에 하나였고 뭐 거의 그런 일상이 다반사였다고 하고 다른 교수들의 수업도 거의 빠짐없이 청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범생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 칼라스의 음악 스승인 엘비라 데 이달고 엘비라 데 이달고는 인터뷰에서 그녀가 그 수업 시간이 보통 한 번 시작하면 5시간 정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5시간 내내 정말로 초고도로 집중을 하는 학생이었고 뭐 테너와 콜로라투라의 그 레슨을 가리지 않고 보고 또 들은 것이 칼라스가 이 최고의 음역대를 잘하게 된 비결이라고 그 스승이 밝힌 바가 있었죠. 역시 그 뭐든지 그냥 절로 얻어지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나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마리아 칼라스에게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거겠죠.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 아테네 음악원에서 졸업할 때가 되자 이달고는 칼라스에게 그리스 국립 오페라단 비상근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줄을 대주었는데 당시 이제 10대 나이에 오페라 무대에서 심각한 핸디캡이었던 그 고도 근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무리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무리 없이 무대 연기를 완벽하게 그때부터 소화를 해냈다고 해요. 이를 계기로 이제 상근 단원 자격을 얻고 이제 처음 맡은 주연이 1942년 8월에 공연된 이 푸치니의 토스카 타이틀롤이었는데 이어 그리스에서는 초연이었던 오이겐 달베르의 저지에서도 그 여주인공 마르타로 출연해서 이제 호평을 받게 됩니다. 이후 베토벤의 오페라인 피델리오에서도 타이틀롤을 열연하면서 독일 비평가였던 프리드리히 헤어초크가 극찬했을 정도로 명연기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뭐 승승장구만 하던 중 칼라스에게 가장 큰 기회는 27살 때 찾아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오페라 극장인 라 스칼라 극장에 입성하게 되는데 당시 그 라 스칼라 극장에서는 오페라 스타인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가 오페라 아이다 출연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레나타가 쓰러졌다고 해요. 항상 이 시점쯤에서 주로 이제 그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있죠.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네, 칼라스가 레나타 테발디의 대타로 급히 그 상황에 투입이 되면서 이제 칼라스의 운명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공연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칼라스는 무대에서 관객들을 완벽히 사로잡았고 소설가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그 해밍웨이 있죠. 해밍웨이는 황금빛 목소리를 가진 태풍이라고까지 극찬했다고 합니다. 당시 무대를 이제 직관을 하고서요. 이후 칼라스는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그녀가 출연한 오페라는 나비 부인, 카르멘 등 46편에 달하면서 오페라 20편의 아리아 전곡을 녹음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위기도 찾아왔죠. 항상 기회가 있으면 기회 다음에 우리 위기가 오고 또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오고 이제 뭐 제가 세상을 이렇게 많이 산 건 맞죠. 네.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네요. 네. 어쨌든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위기 다음에 보면 항상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오고 이 기회 다음에 다시 또 위기가 오고 그래서 인생사 뭐 세옹지마다 전화위복이다 이런 그 우리 조상님들 선인들의 말씀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말씀이란 걸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그 지혜에 정말 탐복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또? 네. 이게 함정입니다. 중간에 이제 다른 얘기 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이제 삼천포에서 저 혼자 잘 못 나와요. 위기가 찾아오죠. 칼라스가 35살, 35살이 되던 해에 로마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노르마 공연이 올랐을 때인데, 당시에 이제 이 칼라스의 명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대통령까지, 그 수많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녀의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연 직전 기관지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뭐 약까지 먹고 가까스로 무대에 오르긴 했지만 이제 이게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공연은 중단이 되고 말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칼라스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다고 해요. 배우가 자기 관리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네가 최고 배우냐, 무슨 프리마돈나냐라고 하는 비아냥과 비난에 엄청 여론에 시달리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왔는데 하필 그 공연에서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중단이 됐으니 여파가 컸겠죠. 하지만 그 이후 다행히 이제 건강을 무난히 회복을 하고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 무대에서 정말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다음에 또 기회가 온 거죠. 자, 그럼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그리고 역시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두 곡 연속으로 듣고 다음 3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그 14번째 음악편 세계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 편을 듣고 계십니다. 네, 19세기 초 그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 정치적 긴장과 사랑, 질투, 배신, 또 희생에 어우러진 강렬한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푸치니 오페라의 대표인 토스카의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그리고 또 한국은 잔니스키인데요. 역시 푸치니 오페라이고 13세기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부유한 어떤 시민 부오조 도나티의 그러니까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그 탐욕과 교활한 이야기를 그 잔니스키 특유의 기지와 그 유머로 위트로 이제 잘 풀어나가는 그런 해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었던 오페라 잔니스키 중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 토스카는 외국 배우들이 했던 공연을 오페라 극장에서 봤던 것 같고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잔니스키는 호남 오페라단 공연 때 거의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호남 오페라단의 정기 공연 때 아마 이 잔니스키를 봤던 기억이 있네요. 잔니스키는 정말 유쾌하고 재밌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공연 실황을 보시면 너무 좋고, 공연 실황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너튜브는 정말 정보의 바다죠. 너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해학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3부 마지막 이야기 이어갈게요. 54세의 인생을 살았던, 정말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죠. 칼라스는 그녀의 인생이 오페라 그 자체였는데요. 그 프리마돈나, 또 오페라의 여신, 또 오페라의 처음과 끝, 이런 화려한 칭호로 불렸던 마리아 칼라스에게 한 가지 별칭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비극의 여왕. 비극의 여왕이라는 별칭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칼라스의 실제 인생도 사랑도 이 벨리니 오페라인 노르마와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3부에서는 칼라스의 러브스토리 또 빼놓을 수 없죠. 사랑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정말 사랑에서도 로맨스에서도 정말 그 한 획을 긋는 그런 아주 굴곡진 스토리가 필수더라고요. 그런 굴곡진 스토리를 가진 우리 저명 인사들, 유명인들 엄청 많죠. 역시나 우리 칼라스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자, 마리아 칼라스에게는 2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연출가 비스콘티와 선박왕으로 유명한 그 플레이보이 오나시스인데요. 결혼은 26세, 26살인 1949년 메네기니와 했는데 그 후 오나시스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죠. 만난 다음에 이혼합니다. 어쨌든 메네기니는 칼라스가 벌어들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서 돈을 축적하기에만 바빴고, 칼라스도 메네기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돈에만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 남편에게 사랑을 줄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죠. 칼라스는 남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던 메네기네에 비해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돈만 밝히는 그 사람이 아니었고 남성적인 매력도 없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오나시스는 메네기네에 비해 오나시스는 정말 매력이 철철 넘쳐서 남성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네, 돈도 많고 뭐 가진 뭐 재능도 많고 네, 또 잘생겼더라고요. 매력적으로. 네. 그러니 네, 그녀를 또 진정한 여인으로 네,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이 오나시스가. 네. 사랑에 빠지자 칼라스는 오나시스와의 결혼을 원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 일까지 귀찮아라 했는데 하지만 오나시스는 세상이 다 아는 플레이보이였죠. 네. 그녀를 만나면서 다른 여인에게도 눈길을 돌렸고 오나시스의 흑심은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를 향해 있었습니다. 네, 통독크죠. 네, 대통령 영부인에게. 마치 여자를 전리품처럼 여겼던 오나시스는 칼라스를 버리고 제클린 케네디를 선택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칼라스와 오나시스의 사랑은 이렇게 오나시스의 배신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떠들썩했다고 그래요. 들썩했다 해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세기의 디바인 네, 마리아 칼라스와 존 F 케네디의 영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 그리고 세계 부호 선박왕 오나시스 이 삼각관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됐겠어요. 네. 그 가십거리에 충분하죠. 네. 어쨌든 사랑하는 연인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그 세계의 디바 칼라스는 과연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오페라 토스카에서 토스카가 자신이 사랑하는 화가 카바라도시가 다른 여성과 만난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큰 슬픔에 빠지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어쩌면 칼라스는 그 순간에 이 토스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련의 상처로 노래도 잃고 삶도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은 칼라스는 파리에서 칩거 생활을 이어가면서 우울증과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 결국 파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의 나이 54세 때의 일인데요. 이를 두고 자살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참 남자가 뭐라고. 참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너무 그 어릴 때부터 본인이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재능은 있었지만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노래하는 일을. 근데 어머니의 강압에 의해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은 뭐 어쨌거나 재능이 있었고 세계적인 디바가 되긴 했지만 유년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던 그녀에게는 어쩌면 그 오나시스가 어려서 받지 못했던 부모님, 아빠, 엄마의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대신해줄 수 있는 그 적임자이자 뭐 동반자, 배우자로 생각을 했겠죠. 한데 전혀 실상은 달랐고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 이후로 뭐 노래하는 일도 노래도 거의 안 했다고 해요. 무대에도 서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약물 또 우울증 그렇게 외롭게 시달리다가 그런 생활고에 또 시달리다가 아파트에서 혼자 홀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이제 오나시스도 훗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제클린 케네디와의 결혼을 후회하면서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말은 역시 진리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그 이야기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제클린과의 결혼을 후회하며 또 칼라스를 그리워했다고 하네요. 아니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면 뭐하냐고. 있을 때 잘해야지. 오나시스 혼내주고 싶네요. 어쨌든 오나시스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칼라스가 선물한 붉은색 캐시미어 모포를 목에 둘둘 두르고 칭칭 두르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간 다음에 그 붉은색 캐시미어 두르면 뭐하나. 감정이입이 돼서 죄송합니다. 칼라스가 죽은 후 그녀의 서랍에서 출생증명서 또 사망진단서와 함께 한 아기의 사진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출생과 사망 시간은 1960년 3월 30일이었다고 해요.
이 사실을 밝혀낸 뉴욕타임즈 기자 출신의 니콜라스 게이지는 아기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숨졌다고 밝혔고 소문은 있었지만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은 그야말로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물론 아기의 아버지는 오나시스였습니다. 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간 그녀의 평탄치만은 않았던 삶과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아리아의 선율이 오버랩되면서 가슴 한켠이 아릿해져옴을 느끼는데요. 칼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비망록은 나의 노래 안에 담겨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니까. 누구보다 열렬히 노래하고 또 뜨겁게 사랑한 마리아 칼라스. 오늘 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격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그 세계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그 삶과 사랑 그리고 작품 이야기 도슨트를 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반편지 이어갈 건데요. 이 계속해서 아리아를 오페라 아리아만 들으면 심심해하실까봐 뭐 지니 씨처럼 또 이 오페라 클래식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네, 좀 지루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분위기 반전의 의미로 네, 플레멩고 기타리스트의 대가인 아밀크의 카르타스 데 아모르란 곡 한 곡 듣고 갈 건데요. 자, 이 곡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또 격정적인 연주 기법을 들려주는 이 아밀크는 이란계 혈통으로 12살 때부터 직업적인 재즈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스페인 여행길에서 만난 플라멩고 기타에 반해서 음악의 길을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원초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가난한 집시들의 즉흥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잘 표현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사랑, 정열, 애수, 또 이 정열적인 강렬한 에너지와 내면에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나는 듯한 아밀크의 카르타스 데 아모르 듣고 반편지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이 탈이 나고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영영 어려운 것은 아니다. 마음은 때로 상세하게, 생생하게 다시 일어서기도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거나 이겨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시기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그러므로 그 처방이나 해결법도 당연히 다르다. 한 가지 필수적인 것은 스스로의 의지이다. 이겨내겠다는 분명한 마음가짐, 반드시 다시 웃겠다는 긍정의 목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존감의 회복, 희망을 다시 세우는 도전과 끈기 등. 내가 당신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한다고 말을 해도 온전히 그것을 공감하고 체감하지는 못한다. 다만 나의 비슷한 기억에 빗대어 짐작할 뿐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말과 같다. 비록 당신이 살아온 날의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결국 일어서리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안다. 그러니 당신이 향하는 마음의 쉼터에서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쉬어가기를. 그래서 당신이 다시 맑게 반짝이기를. 당신의 시선이 밝고 빛나는 긍정의 빛을 향하기를 바란다. 친절한 지니 씨의 반편지였습니다. 이 코너는 지니 씨의 일상 경험, 자작글, 격언, 잠언, 긍정 확언 등 치유와 명상, 회복의 시간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맑은 물방울 같은 미소로 돌처럼 차가운 마음을 덮여주고 진솔한 설렘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한평생 건강한 인연으로 연을 맺기도 하죠. 삭막한 지니 씨의 삶에 좋은 인연으로 다가와준 공동체 라디오와 우리 풀치님들,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하얀 가루가 될 때까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자극이 되어주는 건강한 인연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14번째 이야기 음악편 세기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 편이었고요. 저는 DJ 정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니 씨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예술 이야기로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싱그러운 향이 오늘 끝곡은 가득한 김동률의 어느 산책입니다. 강가를 걷고 있을 때 그날따라 듣는 음악도 내 맘처럼 흘러나오고 따뜻한 바람에 두실 맘이 떠갈 때 나도 모르게 두 눈이 조금씩 젖어갔네. 누군가 볼까 잠시 멈췄었네. 아름다운 것일수록 그만큼 슬픈 거라고. 어쩌면 그때 우리는 아름다움의 끝을 피운 걸까. 울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눈부신 말에 불러도 되는 것일까. 고이 간직했던 그 이름 사각사각 거스러지는 노란 빛깔 낙엽 가득한